자, 마지막 시간 할게요. 38쪽 우리나라 개헌과 불평등 조약에 대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일, 수호, 조규. 일명 이걸 강화도 조약이라고 합니다. 일명 강화도 조약이라고 합니다. 강화도에서 맺었기 때문에 강화도 조약이라고요. 원문에는 조일, 수호, 조규라고 얘기합니다. 자, 배경, 운요 사건, 결과 쭉 나와 있죠. 이건 여러분 읽으세요. 이건 거의 안 나오니까. 그럼 박스에 있는 것만 가면 돼요. 첫 번째, 조일, 수호, 조규, 일명 강화도 조약, 76년 2월. 기억번. 최초의 근대 조약이다. 근대 조약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최초의 근대 조약이 일본과 맺어졌다. 두 번째, 불평등 조약이다. 별표. 기본이에요. 이건 누구나 알아야 돼요. 조차지가 설정되었다. 우리 영토 일부를 장기 임대 쓴다는 겁니다. 무상으로. 이걸 조차지라고 그러죠. 조차지는 통상 99년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영국애들이 홍콩을 갖다 99년 동안 자기 영토로 빌려 썼습니다. 99년이 지나 중국에 넘겨줬죠. 반환해줬죠. 근데 문제가 있죠. 영국식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홍콩 같은 경우에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가 체제를 다시 인수하게 되면서 그 홍콩 사회에서 교육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체제와 자유주의 체제가 맞지 않아서 터져 나온 사건이 홍콩에서 되게 큰 사건이 터져 나온 거죠. 근데 마침 이게 코로나가 터지는 통에 중국은 되게 홍콩 문제가 되게 수습의 단계로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모여서 되게 군중이라든가 뭐 데모라든가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홍콩 문제가 또다시 불거져 나올 겁니다. 선생님 예상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요? 중국인들이 일방적인 사회주의과 형태의 지배를 갖다 홍콩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동안에 민주주의가 길들여진. 여러분 길들여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역으로. 우리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에 교육받고 성장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회주의 국가 체제에 강압적인 이런 모습을 우리가 순응하겠냐고요. 못하지. 몸이 말을 안 들어줘. 홍콩도 아마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연애 측량의 자유. 우리 뭐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 그냥 마음대로 들쑤시고 다니는 거야. 연애 측량의 자유. 그러니까 큰 목적 뭐예요? 군사적 목적이 있겠죠. 그죠? 군사적 목적 첫 번째. 두 번째, 해양 자원에 대한 어떤 이런 목적을 또 가지고 있겠죠. 우리나라에 쏙쏙들 다 파겠다는 거죠. 치해법권. 이게 가장 큰 불평등 조항 중에 하나이죠.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당연히 뭐 우리나라에 법에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처벌받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치해법권을 인정해달라는 얘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 중 하나이다. 이건 58년에 영일 조약을 모방하였다. 이 결과 부산, 원산, 인천, 순천을 개항했다. 별표 갑니다. 부산, 원산, 인천, 순수로 가지. 말장난한단 말이에요. 부산, 인천, 원산, 순으로 개항했다. 이거 틀린 거예요. 개항 순서 잡아야 됩니다. 부산, 원산, 인천, 순수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개항의 의미는 아시나 모르겠어요. 처음 하신 분들 개항의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개항이란 우리나라에 항구를 열어주는 거야. 무슨 아무 데 들어가도 되잖아요. 바다가 많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관세를 또는 항세를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즉 행정적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항구를 이용하면 항세 내야 되지. 그잖아. 선박이 들어오고 나가고 정박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물건을 하여갈 거 아니야. 또 실을 거 아니야. 관세 매겨야지. 왜? 우리의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을 보호할 목적이죠. 왜? 가격 경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세를 매겨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개항이라는 건 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부산, 원산, 인천, 순서, 그 다음으로 이제 뭐 군산, 목포 이런 식으로 중소도시 또다시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기에는 바다를 낀 동네들이, 도시들이 되게 발전되어 있어요. 발전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부산과 인천이죠. 그죠? 인구도 뭐 350만 뭐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서울 다음으로 커진 도시예요. 네. 항구 도시가 되게 발달된, 네. 이런 도시. 더더욱이 인천 같은 경우 수도권을 끼고 있기 때문에 훨씬 발전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을번 청해 종주권을 부인했다. 청해 종주권. 종주권을 반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주종관계란 말 이해가시겠죠? 주인과 종의 관계. 청해의 주인이고 우리가 종의 관계예요. 종주권을 갖다가 부인했다. 일본이 고맙게도 청해 종주권을 부인해줬다. 이유는 뭘까요? 야, 니네는 앞으로 나하고 살아야 돼, 임마. 청해 말 듣지 마. 이게 되게 좋은 의도 같긴 하지만 일본이 그 권한을 가져가겠다는 야심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불옥과입니다. 밑에가 조일수, 조기, 불옥이 같은 연도인데 달이 달라요. 7월 달이야. 강화도 제약은 조기는 6월이고 불옥은 7월이에요. 기억번.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유통, 여기 별표 갑니다. 여러분 새 책 나왔을 때 다 이수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작업이에요, 이것도 다. 자, 개항장 일본 화폐 유통이 허용되었다. 앞으로 이제 거래를 일본인들이 일본 화폐로 하겠다는 거죠. 우리 자본 잠식을 하나씩 들어오고 있어요. 두 번째, 개항장에서 일본 거류민의 거주지역을 설정하였다. 조계지를 설정하였다. 그 조계지가 어디예요? 여기 제물포예요. 제물포 쪽 바닷가 위에 보면 언덕 위 쭉 올라간 데가 있지. 제물포 가봤겠지? 선생님보다 더 잘 알겠지. 여러분 동네니까. 네, 그게 조계지라고. 옛날 건물들 좀 남아있어요. 거의 사라지긴 했지만 그게 조계지예요. 일본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조계지입니다. 일본 상인의 활동 행위. 간행 이정을 사방 심률에 했다. 밑줄 긋습니다. 간행 이정 밑줄 긋습니다. 간행 이정을 심리로 했다. 볼까요? 인천항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배가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 물건을 하역한다고. 여기까지 심리예요. 4km라고. 즉 일본 상인들의 영업할 수 있는 거리를 갖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심리 4km까지 일본 상인들이 영업을 독점한다고. 이 거리까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방 심리니까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인천 상인들이, 마찬가지 뭐예요? 인천 상인들이,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인천 상인들이 영업할 수 있는 거리라는 뜻이죠. 그럼 봐봐요. 간해정이 10km 상태, 조일소 조교 상태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일본 상인과, 그죠? 조선의 상인들이 뭐죠?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처음에 들어올 때는 당신들 먹고 살고 우리도 먹고 살자는 얘기가 들으는 거야. 자, 이해 가셨죠? 간행이정 심리라는 얘기는 일본 상인과 우리 조선 상인들이 공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쭉 내려가 보자. 조일수 조규 속약 봐봐. 밑에 속약에 보시면 82년 이모곤란 이후에 니은번 봐보세요. 부산, 원산, 인천항 일본이 이정을 각각 50리로, 2년 후에는 100리로 늘어났어요. 자, 82년 속약에는 50년,
그 다음에 2년 뒤 84년에는 백리로 늘어났다고. 50리 백리로도 뭐야? 여기 전체를 전부 다 인천시 뿐만 아니라 저기 부천 지역 전체 지역을 전부 다 일본 상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뜻이죠? 독점한다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어떤 야망이라고 할까요? 좋게 표현하면? 나쁘게 표현하면 되게 이상한 정책이죠. 그러니까 하나씩 첫 단추를 깨고 난 다음에 야금야금 인천 전체, 부산 전체를 갖다가 얘네들이 독점해 버린다고. 그러게 되면 인천에서 일본에서 물건을 받아서 파는 중간 상인들이 쫄딱 다 망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산, 원산, 인천에 이 거대 도시의 상권을 일본 상인들이 독점해 버리는 거예요. 어때요? 일본의 이 계략 어때요? 되게 뛰어나죠? 그래서 속약은 조규에는 몇리? 10리지. 속약은 뭐예요? 속았다 외우라고. 속았다. 일본 애들한테 속았다. 속약다면 어떻게? 50리. 2년 뒤에는 100리까지 늘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되게 잘 나온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우는 내용이 아니야.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을 좀 흐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규에는 뭐야? 10리. 속약에는 50리. 2년 뒤에 100리로 늘어났다. 일본인들도 이게 대단한 거예요. 머리 영리한 애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냥. 자, 이제부터 어떻게? 여러분들이 일본에 대한 얘기가 하나씩 나오잖아요. 이게 열이 이만큼 올라야 돼. 열이. 머리에서 나와서 막 이만큼 올라가, 천장까지 올라가. 와, 열받아야 된다. 다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부록갑니다. 니을번 자유여행권 확보. 일본 외교관의 자유로운 국내 여행이 허용되었다. 지네 것만 일방적인 거니까. 우리는 여행이라는 게 없잖아요. 조일무의 규칙과 봅니다. 양곡의 무제한 유출 별표. 빈출. 양곡의 무제한 유출. 즉 쌀이에요. 우리나라 생산된 쌀을 무제한 유출하겠다는 거예요. 쌀을 수입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가 뭐냐고 그러면 조일무의 규칙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에도 이 규칙이 일방적이에요. 양곡이 무제한 유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본 농민들을 보호할 목적이에요. 꼭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 조선의 농민들을 보호할 목적이 아니라 일본 자국민들의 농민을 보호할 목적이에요. 즉 다르게 표현하면 쌀값 안정. 일본 농민의 쌀값 안정화를 목적으로 우리 쌀을 수입해 간다고. 꼭 기억하셔야 한다. 일본 농민들의 쌀값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요. 도대체 왜 일본 농민들이 쌀값 안정을 위해서 우리 쌀을 수입해 가는 얘기죠. 자, 일본은 이때 되면요, 산업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져요. 산업화 이루면 어떻게 해? 도시 인구가 부족해, 산업화 인력으로. 그럼 어떻게 해? 농민 인구 상당수가 산업화로 끌어들인다고, 도시로 오게 된다고. 그럼 농민의 인구는 감소한다고. 특히 젊은 친구들이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해? 농업 생산성이 증가될까 떨어질까? 떨어지겠지. 그럼 현황이 어떻게 해? 쌀 생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부족한 부분을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쌀을 가져다 써먹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일방적이라는 얘기지. 다르게 표현하면 뭐야? 우리나라 쌀값이 오르든 말든 우리나라 농민이 망하든 부자가 되든 관계없이 일본 자국민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쌀을 유출해 간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조일 무역 규칙. 두 번째, 일본 수출 상품에 대해 무관세. 와우, 이제 막 선생님 뻗치는데 무관세. 무관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상품 어떻게 될까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자, 일본 상품은 훨씬 더 뛰어나겠죠. 왜? 훨씬 더 문호를 먼저 개방하기 더 좋은 물건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우리나라 상품 어떻게 비교 견적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충성하고 뭐 이런 것도 애국심도 있고 그런 것 같지만 실상은 물건 살 때 보면요,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사요. 가격이 비싸도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산다고요. 대표는 휴대폰 아닐까요? 우리 20대 MZ들은 거의 대부분 사과폰 쓰잖아요. 그죠? 네.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랑 S사 거 주로 많이 쓰죠. 아니, 써보니까 우리는 S사가 더 편한 것 같아. 또 20대 친구들한테 우리 딸내미한테도 물었더니 우리는 사과폰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벌써 다르잖아요. 대신 가격이 더 비싸질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겁니다. 세 번째군요. 일본 정부의 소속의 무항세도 밑줄을 보면 되겠죠. 인천항에 일본 배를 정박시켰는데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구에 정박하고 물건을 하야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
인천에 제물포에 가면 커다란 창고가 남아있어요. 그 쌀 창고예요. 그게 수출해서 쌀 창고예요. 잘 보존되어 있어요. 가보시면. 속약 갑니다. 조일수, 조규, 속약. 이건 82년 넘어갑니다. 이모군란 실패 이후 조약을 체결했다. 부산, 원산, 인천항에 일본인 이정을 각 50류를 하고 2년에 100류를 했다. 이거 설명드렸죠. 결과가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면은 일본 상이 독점한다고 그랬어요. 일본 외교관 수행협력 그까지 내지 여행권을 마음대로 하게 됐다. 그 다음에 일부러 그럼 저기 조미수 통상 조약을 집어넣어 놨어요. 왜냐하면 조일수 통상 조약을 넣어놔야 밑에 있는 개정된 한일 통상 장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미수 통상 조약 82년 5월입니다. 서양과의 최초 조약입니다. 미국과의. 최혜국 대우를 규정했다. 별표 갑니다. 최혜국 대우에. 빨간색 좀 그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최혜국 대우가 뭔지 봐. 제일 밑에 박스 밑에 보시면 별표되는 게 있어. 최혜국 대우가 뭔지 봐. 통상 조약에서 한 나라가 어떤 예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것을 최혜국 대우라고 합니다. 자, 봐보자. 예전에는 통상 무역이 거의 대부분 뭐죠? 이런 배를 이용했다는 거야. 그리고 무역이 주로 해상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야. 지금 뭐 비행기도 있고 기차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긴 하지만 이 시기에는 오로지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앞에 첫 번째 나라와 나라 간에 맺은 조약이 있을 거거든. 그게 우리가 맺은 게 강화도 조약이에요. 첫 번째가.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이잖아. 그다음 강화도 조약 위에 여러 가지 조약들이 덧붙여지잖아요. 그죠? 뭐 쌀도 마음대로 가져가게끔 하고 항세도 어쩌고 저쩌고, 예? 선박세도 어쩌고 안 되고 다 가져가잖아요. 자, 그런데 미국 애들이 처음으로 최혜국 대우를 가져간 거야. 왜? 니네 일본과 맺은 조약이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 이걸 일명 베스트 조약이라고 얘기해. 선생님이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 일본과는 최혜국 대우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조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의 두 번째 조약 국가가 되기 때문에 니네 일본과 맺은 조약 중에 우리에게 마음에 드는 게 있어. 가장 좋은 거, 요거 우리에게 꼭 같이 적용시켜줘. 이게 최혜국 대우라는 뜻이에요. 미국이 처음으로 최혜국 대우를 우리에게 가져갔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가셔야 됩니다. 네. 세 번째, 석방조회. 이건 또 난이도를 올려요. 난이도를 올려보세요. 석방조회, 청해 요구. 미국이 거부하게 되었다. 잡아보자. 미국과 조선이 조약을 맺죠. 조미수 통상 조약이라고 하죠. 조선과 미국, 수호, 국방이야. 통상 무역이야. 우리나라에 위험한 상황이 되면 국방이 와서 개입하겠다, 군사를 개입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즉 미국이 이걸 도와주겠다는 뜻이죠. 서로. 미국이 위험이 있으면 우리가 군사를 보내겠다. 통상 서로 하자는 뜻이거든. 자, 그런데 이걸 속방조회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 청나라가 미국에 알선해 준 거야. 청은 조선의 우월적 지위를 가진 나라야. 즉 우리나라 속국이 해당되는 나라야. 즉 주종 관계란 말이지. 이렇게 된 원인은 이 당시에 청나라가 세력이 되게 약화되고 있었어요. 근데 청나라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는 거야. 그래도 동양의 최고 패권 국가였는데 야, 우리 죽지 않았어. 우리 살아있어. 보여주고 싶은 거야.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청나라의 알선으로 미국과 조선이 수교를 맺게 됐어요. 이걸 일명 조미수 통상 조약이라 불러요. 그런데 중국 애들이, 청나라 애들이 약간 그 조약 내에 끼어넣기를 하려고 해요. 그 내용이 속방조회예요. 뭐냐면 미국과 조선이 수호 조약을 맺는데 미국 애들이 조선과 다이렉트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어떤 지시사항이든 이렇게 연결할 내용 중에서. 왜? 청나라를 통해서 조선에 연락하는 방식을 택하라는 거야. 그 미국 애들이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미친놈들인가 봐. 청에 요구합니다. 아니, 미국과 조선이 수호 통상 조약을 맺는데 왜 니네들이 끼어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통제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 제정신이 아니라 이렇게 거부하게 돼요. 다이렉트로 미국과 조선이 조약을 맺게 됐어요. 이때 청이 요구한 게 뭐라고? 속방조회.
우리나라 속국이기 때문에 조선은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그럼 우리가 통지하고 알릴게요. 이게 소방조예요. 처음은 끝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지배권과 자존심을 가져가려고 했어. 근데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이거 통하지 않습니다. 국제법 이런 게 없습니다. 거부, 보이콧. 보이콧하고 난 다음에 직접 다이렉트로 미국과 조선이 직접 다이렉트 조약을 맺게 됐다. 이걸 조미수호통상 조약이라고 합니다. 이해 가셨죠? 근데 훗날 이 조미수호통상 조약이 좀 복잡한 문제도 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조미수호통상 조약이라고 했잖아요. 수호는 뭐야? 국방이라고 그랬잖아요. 통상은 무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조약을 맺고 우리가 일본과 너무 시달린 거야. 그 일본 너무 시달리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한테 요구한 거 있어요. 저기요, 미국 아저씨 우리말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뭘? 일본 애들 우리를 너무 괴롭힙니다. 수호 통상 조약이니까 통상은 통상이고 가장 먼저 괴롭힌 게 국방이 너무 약해서 저희들한테 당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국방으로 좀 힘을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미국 애들이 조미수 통상 조약의 근거에서 우리나라의 군사를 파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요구했으니까. 일본을 견제할 목적으로. 파견할까요? 파견하지 않을까요? 선생님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시대에. 파견할까요? 예, 파견하지 않습니다. 왜 파견하지 않을까요? 응? 당연히 일본과 미국도 조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맺어져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미국이 주판을 튕겨본 거야. 계산을 튕겨본 거야. 계산을 때려보는 거야. 일본과 미국의 무역 쿼터량과 미국과 조선의 쿼터량을 봤더니 10분의 1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국제사회에서는 이익이 지배하는 사회. 얘나 지금 똑같아. 자국의 이익이 되면 덤벼드는 거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훨씬 많은 일본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선을 보호하겠다. 약소국가의 나라를 갖다가. 왜? 전혀 이익되지 않는 걸 왜 하겠어, 미국 입장에서. 똑같지 않을까, 우리 입장도? 그쵸? 우리 입장이 강대국 국가가 되는데 조약을 맺는데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무역 커터량을 봐도 이익이 되지 않는 나라를 도와줄 리는 없어요, 국제사회에서. 얘네는 지금 국방력 강화해야 되고 경제를 강화해야만이 먹고 사는 나라가 됐어요. 예전은 지금 똑같아요. 100년 전이나 지금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된 한일 통상장약 갑니다. 수입세 선박세를 10% 규정하였다. 자, 보세요. 그 조미수 통상 조약에 기역, 니은, 디귿 다음에 니을을 좀 써볼까요, 여러분들이? 조미수 통상 조약본은 니을을 적고 수입세 선박 10% 잡아보세요. 수입세 선박세 10% 적으라고. 조미수 통상 조약 때 처음으로 수입세 선박 10%가 규정되어 있다고. 관세 내란 얘기야, 항세 내란 얘기야. 미국과 우리가 처음으로 학습이 됐다는 거야, 학습이. 그래서 어떻게 개정된 한일 통상 장장에서 미국과 학습이 됐기 때문에 일본 아저씨들 여기요 수입세 선박 10% 주세요. 선행 학습이 됐다는 거야, 미국과 관계에서. 그래서 미국의 조미수 통상조에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다가 적으라고 수입 선박세 규정했다고. 10% 규정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미 예행 연습이 됐기 때문에 개정된 한일 통상 장장 83년 7월에 맺은 정장에는 수입세 선박세 10%를 일본과도 규정됐다고. 우리가 모를 때는 당했지. 처음에 부산, 원산, 인천 개항할 때 모르고 당했잖아. 이제는 어떻게? 7년 지나고 난다. 저기 아저씨들, 일본 아저씨들 수입세하고요. 선박세 내세요. 이제 받게 됐다고. 그래서 미국 앞에 늘어난 이유가 거기야. 미국과의 학습 효과가 드디어 나타나고 있다. 반공행 시행 시 사전 예고 조항 시 1개월 전 통보. 이거 좀 복잡해졌어요. 우리가 일본 양국을 무제한 이렇게 가져갈 수 있잖아요. 조일부의 규칙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졌어요. 우리 먹을 쌀도 없어요. 그래서 일본 영사에 통보했어요. 우리 저 쌀 수출 못합니다. 방공령을 시행하겠다고. 디펜스. 곡식을 수출한 걸 디펜스 하겠다고. 수출 못하겠다고. 우리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인천 제물포항에 있는 일본 상인들까지 가는 데가 1개월이야. 근데 우리는 착각, 해석을 잘못, 일본 영사관에, 인천의 영사관에 통보하는 데가 1개월로 본 거야. 근데 영사관에서 통보하고 다시 일본 상인들까지 가는 데까지 합쳐가지고 1개월이라는 얘기야. 이 해석의 차이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이때부터 막 열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와, 쌍욕 나오겠는데 이렇게 돼야 된다고. 예. 우리가 되게 뭐라 그러지. 그때 당시에 힘도 없고, 또 유능한 인재도 많이 부족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앞에 있는 미국과의 그 조미수 통상 조약을 맺을 때도 우리가 홀대를 받습니다.
우리 아까 도와달라고 그랬잖아요. 미국 애들한테. 좀 도와주세요. 일본이 우리 너무 괴롭힌다. 그랬더니 미국 애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저기 니네 통역하는 사람이, 해석하는 사람이 글을 잘못 번역했다는 거야. 우리 영어 전공하고 미국 유학 갔던 애들이 통역하고 문서 만들었거든요. 거의 원어민 수준이에요. 근데 니네들이 해석을 잘못하거나 글자를 잘못 적은 것 같다고 이렇게 우리를 빵 때려버 뒤통수 친 거예요. 힘이 없이 그냥 당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네. 그 시절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최애국 대우를 규정했다. 이거 뭘까요? 우리는 일본과 처음으로 해준 나라잖아요, 조약을. 근데 일본이 최애국 대우를 인제 만들 조일통상 장전에 나오잖아요. 뭘까요? 야, 니네 작년에 미국과 맺은 조약 중에 우리 빠진 거 있던데 그거 우리한테 줘. 그게 최애국 대우라고. 이해 가셨나요? 최애국 대우는 배수 조약이에요. 미국이 처음 가져갔다. 야, 니네 일본과 맺은 거 있던데 가져갔어. 그다음 개정 초청상 가면 일본, 야, 니네 미국과 맺은 거 있던데 우리 줘. 이해 가셨죠? 함정 타기 되게 좋아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최애국 대우를 주장하였다. X입니다. 미국이 먼저입니다. (39쪽) 가봅니다. 강화도 조약 장면 한번 봐주시죠. 예. 강화도 조약 체결. 예. 강화도에는 연무당에서 우리나라의 신원이라는 신하하고 구로다가 맺은 조약입니다. 이걸 강화도에서 맺었다 해서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고요. 예.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 조규죠. 그 다음에 운용하고 우리 한포를 달고 우리나라에 달려왔던 일본 한 군함입니다. 자, 서양과 맺은 조약 갑니다. 조미수호 통상 조약 82년 5월.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입니다. 아까 누가 소개했다고 그랬죠? 소개팅 누가 했냐고, 미국과. 응? 프랑스 아니고 청나라가 미국을 소개했다고. 예, 소개팅 해준 나라는 청나라입니다. 왜 소개했다고요? 이국적 요소를 누리려고 해요. 우월적 지휘권을 가지려고 하죠. 우월적 지휘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청나라가 미국에 소개했다고. 배경 가면 2차 수신사를 갔던 김홍집 조선청량을 유포하였다. 조선청량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할 목적으로 조선 친중국 결일본 연 미국의 정책 시행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있다. 이에 이면선 등이 상소를 올렸다. 조선 책량이 몇 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미소 통상 조약에 영향을 준 것은 조선 책략도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청이 조선에 대한 일본 세력 확대와 러시아 남하를 견제하고 조선에 대한 청의 정주권을 확인할 목적으로 미국과 추계를 적극 중재 알선하였다. 청나라도 목적이 있죠. 결과, 조미소 통상조약 결과. 첫 번째, 거중 조정 밑에 해설 갑니다. 박스 밑에. 제3국과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만하게 사태를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거중 조정입니다. 거중 조정 및 수출 상품에 대한 관세 조항 규정입니다. 니은번 영사재판권과 최애국 대우 내용을 담은 불평등 조약입니다. 최애국이 최초 나옵니다. 미국과 관계에서. 대신에 불평등 조약이죠. 왜? 영사재판권은 다른 말로 치해법권이라고 합니다. 영사재판권, 니코르 치해법권. 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조선의 법을 따르지 않고, 보통 우리가 국제법에 따라서 속지주의를 따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하고 우리나라 법을 따르는 게 속지주의인데, 외교관에 한해서는 속지주의가 인정되지 않죠. 디귿 공사의 교환. 80절 박정희이 공사로 파견되었고 미국은 푸트를 초대 공사로 보냈습니다. 푸트 밑줄, 박정희 밑줄. 공사로 파견하면 어때? 건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고정임금의 내탕금, 비상금을 털어서 워싱턴 외교고 간서 정가들 쭉 있는데 2층짜리 건물을 매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푸트 공사를 파견하게 돼요. 고종한테 물어봤습니다. 후세 학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돈도 없는 양반이 왜 워싱턴 정가 건물, 외교관 건물에다 2층짜리 건물을 삽니까? 뭐 돈도 없으신 분이. 고정임금 내탕금이라고 하죠. 비상금이 있어요. 자기가 쓰는 왕이 쓰는 내탕금, 이걸 직접 달러로 교환해서 미국의 건물, 워싱턴 외교관 건물에 한 2층 건물을 샀어요. 물어봤습니다. 왜 샀었습니까? 물어봤더니
건물을 사고 외교적 서양의 외교 노력을 통해서 우리 독립을 쟁취할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임대로 들어가게 되면 약간 요즘 말로 하면 가오가 없어. 폼이 안 난다고 생각을 한 거야. 네, 그래서 건물 아예 매입을 해가 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웃기는 게 있어요. 그 공사 건물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한테 팔렸어요.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매매 계약서의 일원입니다. 일원과 우리 정부가 맺은 매매 계약서가 계약 금액이 1원이라고 1원. 그러니까 뺏지는 않고 1원에 저렴하게 샀다는 걸 명분으로 잡아주는 거야. 아니 생각해봐. 수십만 달러를 주고 산 돈이 1원에 판매되면 돼요? 우리가? 일본이 나쁜 놈들이잖아요. 이장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산 거야. 이렇게 됐잖아요. 산 건 맞지만 1원에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말이 돼? 안 되는 거잖아. 아니 시중에 가격이 있잖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있잖아. 10억짜리야. 근데 내가 1억 주고 샀어. 말이 돼? 안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명박 정권 때 이 건물을 다시 국가 돈을 예산을 들여서 그 건물을 다시 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건물과 인테리어를 똑같이 다시 리모델링해서 다시 잘 보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을 워싱턴 쪽에 백악관을 구경하러 가시는 분들은 여기 꼭 보고 오셔야 돼요. 그 당시에 공사 건물 보고 오셔야 돼요. 아셨죠? 네. 언젠가 갈 수 있잖아. 미국 갈 수 있잖아. 워싱턴 백악관 구경하러 갈 수 있잖아. 외교가에 한번 가볼 수도 있지. 그 다음에요. 니을본 포빙사 파견 별표 한 3개 가겠습니다. 포빙사. 여러분 영어 세대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예. 땡큐 포빙입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뭐죠? 땡큐란 말은 어떤 행위가 전제되어야만 고맙다고 얘기하지. 사람 보자마자 고맙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떤 행위가 있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땡큐라고 적어놓으면 돼, 포빙에다가. 조미소 통상 조약을 맺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포빙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차절단이 파견되었다 해서 포빙사라고 합니다. 자, 수교 이후에 루시프 푸트가 초대 미국 병사로 조선에 왔으며 답례로 민영익을 정권대사로, 이 고종임금이 천하면 21살짜리야. 21세 정권대사 모든 권한을 가진 최고의 책임자로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같이 따라갔던 인사들이 있습니다. 홍영식, 서강범, 유길준 등을 파견하였습니다. 밑줄 그었습니다. 민영익 밑줄 그으시고요. 이 사람이 총 책임자야. 21살짜리. 홍영식, 서강범, 유길준. 홍영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네들이 처음으로 일본을 갔다가 청나라를 갔다가 다시 배를 타고, 이게 되게 오래 몇 달 걸렸을 거야. 아마 내 기억에 지금 몇 달 걸려서 미국에 가거든요. 미국에서 자유여신상이 있는데 도착했다가 다시 기차를 갈아타고 다시 워싱턴까지 가고, 가서 아서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무릎 꿇고 인사하는 모습이 미국 신문에 사파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되게 초기에는 우리가 논란거리였어요. 미국 애들은 나이스 미츠 세컨드로 하면 되는 거거든. 반갑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왕 만났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릎 꿇고 큰절을 해버린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미국인들 입장에 봤을 때는 되게 센세이션한 거지. 뭐지 이게? 그런 의도가 들어가 있는 사파 사진이 실려 있었죠. 이건 어쩔 수 없죠.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문화가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내용을 좀 봐봤어요. 선생님 교육을 좀. 그 신문의 내용을 봤더니, 내용뿐만 아니라 그 미국 정론지에서 평론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약간 좀 속된 말로 좀 쪽팔리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 미국의 예교가 월가라든가 미국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요. 개별적으로 초대하고 식사도 하고 만나요. 근데 너무 놀랐어요. 미국 그 정가 사람 왜 서프라이즈 했다고 써놔 있어요. 왜냐면 와 있는 우리 조선 사람들이 되게 동양의 조그만 나라에, 이름도 없는 나라에 사신들이라서 옷도 이상한 옷을 입고 오고 뭐 갓을 쓰고 옛날, 또 키도 미국 애들보다 훨씬 작잖아요. 우리 입장에 봤을 때. 이상한 눈으로 시각을 봤을 거 생각을 해서 저도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읽어봤어요. 이거 읽어도 되나? 쭉 읽어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되게 그네들 기록에 의하면 되게 샤프했다. 우리나라 사신들 만나보면 되게 영리하더라. 그 다음에 옷이 한복을 입어서 되게 신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복을 만져봐도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보기와 달리 되게 좋은 호평이 나왔어요. 일단 기분 좋았던 얘기는 패션 이건 의미가 없고요. 역사 선생이니까.
외교관들이 되게 똑똑했다, 샤프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좋은 평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권에서 민영을 하는 사람들이 6.1준 막내지. 6.1준 너희는 미국에 남아 유학해. 우리나라 최초 유학생이 6.1준이에요. 그래서 훗날 기국이라는 쓴 책이 있죠. 견문록, 서유견문록이라는 책을 남겨요. 6.1준이라는 사람이. 서유견문록. 최초 유학생입니다. 서유견문록. 머리 싹둑 자르고, 예? 이렇게 머리 올렸잖아요. 예. 자르고, 우리, 여러분의 저처럼 이런 머리를 하고, 학교를 가고, 다시 양복을 입고, 예. 최초 미국 유학생이 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서유견문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홍영식, 우리는 훗날 갑신정변 얘기해서 주역이죠. 우정국, 우체국을 견학하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우체국을 견학을 하게 됩니다. 가서 이제 우체국이라는 걸 우리가 처음 본 거야. 우리는 편지를 보내려면 사적으로 글을 써가지고 자기 집 노비를 시켜서 야 김대감 댁에 좀 전달해드려. 야 답장도 받아오고 이런 식의 통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갔더니 처음으로 우체국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져서 견학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처음 만든 게 우정국 총국이에요. 우정국 총국이에요. 우정국 총국 개국날 이제 문제는 갑신정변 사건이 터져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우체국이라는 게 처음 열린 게 미국의 복음사를 갔던 사람들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다. 그 기록에 보면 깜짝 놀라죠. 그 시기에 미국은 되게 큰 도시다 보니까 주별로 우편물을 보낼 때 우리 물건을 갖다 이렇게 지금 택배 물건을 배에 가듯이 컨베이어 벨트에 물건이 막 돌고 도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무슨 주 일단 이렇게 분리시켜줘야 할 거 아니야.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 센세이션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와서 처음 만들게 되었다. 미연법 일용품의 수출입 관세 정률은 종가세 10% 밑줄, 초과자는 사치품 등 예컨대 외국 술이죠. 연초, 담배, 고급 시계, 수입품에 대해서 정률 30%. 이걸 미국에 배우기 때문에 일본에게 다시 적용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조미소통상조약이 앞에 있는 이유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체결 과정에서 청이 조선에 대한 종주권 속방조의 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주장해서 미국주의 반대로 조항을 넣지 않았다. 82년 재물포 하도진, 오늘날 인천 동구 화수동에서 미국 정권대사 슈펠트와 조선 측 정권대사 신원사의 조약이 처음 체결된 걸 우리는 조미소통상조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과 되게 밀접한 관련있는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처음 들으신 분들 계실 거고, 어려운 데서는 어려울 수도 있고, 당연히 어려운 게 맞습니다. 어려운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반복으로 계속 여러분이 복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냈을 때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 풀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책 중간중간에. 기출도 풀어보시고, 선생님이 제시하는 모의고사도 꾸준히 풀어서 최소 실력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늘려가시면 됩니다. 됐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네. 수고하셨고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